4월 2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단초가 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인데 재판 쟁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조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부 고위직 인사 관련 문건 등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건수는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모두 47건. 재판 쟁점은 이 가운데 최순실 씨 소유 미승 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에 대한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검찰은 애초 미르 K스포츠 대단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미승 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갔다가 청와대 유출 문건 33건을 발견했습니다. 애초 영장 발부 사유에서 벗어난 증거 확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과정을 거쳐 확보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1, 2심 재판부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오늘 최순실의 유출된 문건 등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하며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공범임을 적시했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 소유 미승 빌딩에서 입수한 나머지 33건의 문건도 유죄라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실체는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돼 있지 않은 증거에 대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드루킹 사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에 대한 부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경찰과 검찰의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댓글 여론조작 관련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김모 씨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초점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했거나 묵인 또는 알고 있었냐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의 특정 기사 URL과 홍보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당사자, 즉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부터 확보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경남지사에 출마한 김경수 의원에 대해 수사당국이 머뭇머뭇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은 오늘 김경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책임을 검찰에 떠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그제 김경수 의원의 통화 내역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특정 사건 관련자에 대한 영장 신청과 이에 대한 검찰의 영장 기각 사실을 밝히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단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강제 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인데 영장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이지 대외에 공표하는 건 수사 진행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수사 기밀에 속한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경찰 행태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건 검찰이라며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차기 경찰청장 인사까지 맞물리면서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엉뚱하게 검경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대로 된 수사는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범인이라고 하면 어떻든 나쁜 사람 이미지를 풍기는데요. 아무튼 어떤 특정 건물에 현행법을 위반한 용의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 용의자를 잡기 위해 수사당국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건물을 수색한다면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일까요? 위법한 수색일까요? 형사소송법은 그래도 된다는 건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헌법 불합치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 결정 내용과 향후 영향 등을 박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3년 12월 전국철도노조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입니다. 이에 경찰은 민주노총에 응거하고 있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색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A씨 등은 경찰을 폭행하며 경찰 수색에 저항했고 경찰은 A씨 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합니다. A씨 등은 애초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 수색이었다며 법원에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기합니다.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상 법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해당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영장 없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거의 자유와 관련해 영장주의를 선언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조항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조건을 벗어난다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을 결정할 경우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2020년 3월 31일까지 해당 형소법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테니 그 전에 해당 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들라는 주문입니다. 헌재의 오늘 판단은 긴급 체포라는 수사상 필요성보다는 영장 없이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우선한 결정입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영장 없이 수색, 체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오늘은 휴대폰 보편 요금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보편 요금제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하는데 보편 요금제 이게 뭔가요? 네,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휴대전화 요금제 한 종류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처럼 고가 요금제를 쓰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와 음성 통화량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방법으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음성 통화량과 데이터량을 보편 요금제로 설계를 해서요. 네. 그다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하여금 법으로서 보편 요금제 도입을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가 나온 건가요? 네, 지난해 8월 입법 예고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제 내일 심사를 하는데 네. 이제 이 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열렸습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서 2만 원대에서 충분히 음성이나 문자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를 하던 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던 어떤 식으로든지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기를 간절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 같은 거를 정해놓은 게 있나요? 네,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 월 2만 원대로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3GB를 제공한다는 게 유력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은 현재 운영 중인 월 3만 원대를 요금제를 2만 원대로 낮춰야 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월 1.3GB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뭐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기가 데이터를 쓰던 사람들이 1.3기가 요금제로 바꿀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보편 요금제가 시행이 되면 다른 요금제들도 이제 연쇄적으로 인하될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 등의 의견인데요. 네. SK텔레콤이 시작하면 KT와 LG U+는 의무화를 하지 않아도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뭐 요금을 내려보겠다는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법안 같은 게 발의된 게 있나요? 네, 과거에 이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게 있는데요. 네. 추 의원 측은 최초 음성통화 무제한의 데이터 2기가를 제시했습니다. 네. 정부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 평균 이용량이 1.8GB인 것을 감안을 하면 1.3기가는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네. 뭐 이 통사들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통 3사는 규계위 심사를 앞두고 발등에 네.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이 되면 연간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 개정안 처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내일 심사는 하지만 통과 네.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과학기술정통부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뭐 안건이 아직 통과될지 여부,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게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라는 게 의견이 그래서 네, 과학기술정통부는요, 개정안이 규제 개혁이 심사를 통과하면 5월 법제처 법안 심사를 거쳐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네. 보편요금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 그런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과방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편요금제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서 위헌 소지가 있고 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인위적 규제보다는 건전한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보편요금제가 규제 개혁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 자료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네. 이제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내일 규제 개혁이는 물론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언제부터인지 청담동이라는 단어가 부와 유행을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청담동 주식부자 얘기입니다. 증권 방송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이희진 씨는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이른바 슈퍼카나 자신의 청담동 고급 주택 사진 등을 올리며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유명세를 이용해 이희진 씨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높은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240억 원 넘는 돈을 유치했습니다. 자신이 출연하던 증권 방송에선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면서 뒷구멍으론 금융 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고 투자 매매 회사를 세워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 팔아 130억 원 정도 하는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희진 씨의 사기 행각을 파악한 검찰은 2016년 9월 이 씨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 이희진 씨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희진 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씨가 비상장 주식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것은 위계, 기망 등에 해당한다고 유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기적 부정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징역 5년 실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일확천금의 꿈, 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달콤한 귀가 솔깃해지는 말을 들으면 이 점을 꼭 떠올려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왜 나한테 왔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나한테 전해주지 자기가 안 하고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이유 없는 호의 뒤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성추행조사단이 오늘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 전 검사 측은 검찰만을 지키기 위한 지연수사, 부실수사로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키고 진실을 은폐했다며 조사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정 등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세무사법과 법인세법 등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 처리하는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변회 회원들은 벤처기업청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중소기업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상사법무과장과 인권구조과장 2개 직위에 외부 인재 영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7월 중 임용을 목표로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4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